그 강좌 개요를 먼저 한번 잠깐 본다면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각 시간마다 어떤 거를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첫 강은 노션의 기초 다지기 강좌고요. 그래서 노션에 이 처음 접하는 그런 이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요. 셋째 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라딘 API로 도서 정보 클리핑해서 도서관 같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그것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도서 정보랑 나의 독서록을 연결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션 독서록이라고 해서 할 때 저희가 도서 정보들을 그 일일이 가져다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샘플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놓고 보지는 못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통 저희가 크롬에서 알라딘이나 아니면 뭐 저 예스24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주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서 정보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독서록을 만들 때 도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책 제목, 저자, 옮기니, 출판사, 발행일, 뭐 이런 것들. 도서 정보를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다가 붙여넣는 방법.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자료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광고들이 있을 때는 광고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롬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션 웹 클리퍼. 그래서 이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설치를 하시면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해서 노션 독서 노트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좀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 전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가져온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 또 이제 재가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독서 노트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을 했을 때 도서 정보를 가져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은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게 있는데요. 노션 독서록이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일, 뭐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구글 설문지를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구글 설문지에서는 ISBN을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ISBN을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자, ISBN,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링크, 목차. 저는 목차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가져오고 책 표지까지 해서 이거를 표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갤러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책 표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한 노트를 정리를 한다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메모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고 뭐 그걸 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분류를 해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시간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 하는 시간이 오늘과 다음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션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런 앱이에요. 그런데 그 앱을 저희가 처음에 접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노션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전엔 저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뭐 그전에 또 원노트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션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력에서 이제 결국엔 노션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노션이 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 되었고 저의 생산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션 기초 다지기를 통해서 저희가 노션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노션을 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노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노션 AI 광고인 거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나올 거예요. 개인 페이지 해가지고 시작하기, 개인 홈 뭐 이런 거 저런 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션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옆에 개인 페이지가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요 개인 페이지 공간. 그리고 지금 여기 공유된 페이지라 그래서 내가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 이름에 옆에 요 그 내리는 화살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내려보시면 제 이름이 대부분 다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작업 공간, 여기 그 독서 노트 만들기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작업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개인 페이지에 보면 시작하기 이런 거 있어요. 이것은 이 노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참 영어 버전은 이게 영어로 나와 있고요. 한글 버전은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버전, 한글 버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기 이름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그래서 이 설정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언어 및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뭐 language and region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나 뭐 원하시는 언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언어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노션은 미국에서 만든 그 앱인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최초로 포팅이 된 게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 노션이 생산성 앱 1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션을 가지고서 대단히 많은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메모 앱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생산성 앱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코드라고 하는 건데 노코드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지금 좋은 강의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신세계를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노션 회사에서 맨 처음 사용자들에게 노션을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서 노션을 포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많이 이렇게 치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만약에 아직 이제 노션을 처음 접해서 전혀 노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는 자, 이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거 옆에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플러스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조금 이따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가 어떤 면에서는 노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플러스에 보면 페이지 추가라고 하는 그런 이 글자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새 페이지라고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페이지에다가 제목을 여기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새 페이지 여기다가 보관 그렇게 써놓으세요. 보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시작하기 있잖아요. 시작하기를 마우스로 들어서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보관으로 파란색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나머지들도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쪽에는 보관만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보관은 그냥 그 보관으로 놔놓고 새로 플러스를 하나 눌러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저 보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보관에 뭐 시작하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노션을 써보고 나면 시작하기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노션을 조금 써보고 나서 내가 노션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시작하기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를 많이 우리한테 한 장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서 뭐 여기다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우리 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페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트를, 여러분의 공간을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그 노션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 홈이라고 하는 또는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 내가 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 삶을 만약에 조직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직장, 가정, 취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 때 내가 오늘 갑자기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보면 얘네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카테고리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이런 부분에 내용이 많구나.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방금 전에 여기 보관에다가 넣어놨던 것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만드시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노션의 기본 작업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써놨지만 어려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사실 이건 제가 다 알아서 쓴 게 아니라 노션 AI를 가져서 작업을 한 거예요. 노션 AI 글쓰기를 통해서 작업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노션을 쓰다 보니까 얘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맞다. 잘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작업의 상세 단계,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 이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개인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워크스페이스예요. 여러분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면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개인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또 따로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개인 페이지 워크스페이스니까 회사용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몇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은 지금 그냥 개인 페이지, 저도 개인 페이지 안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신다. 이게 워크스페이스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생성 및 구조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홈 하나 딱 만들고 이게 페이지 생성이에요. 그리고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은 여기 보관에다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게 한다. 이게 구조화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지금 여기에 노션 독서 노트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요거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지들이 많을 때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관리를 하면 이거를 분류하기도 쉽고 정렬하기도 쉽고 그래요. 그리고 블록을 사용하기. 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 조립을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노션에서 제공하는 블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블록들을 여러분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저께 밤에 캡처를 해가지고 가장 최신의 그 블록 상태입니다. 캡처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블록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블록 한 10가지 종류 그 이상 별로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블록이 그런 거고 그런 블록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태그라고 하는 걸 달아놨잖아요. 얘네들은 공지예요. 그리고 매뉴얼은 이렇게 지금 할 거고요. 여기다 유튜브도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깅을 해가지고 서로 그 쉽게 알아볼 수 있게도 하고 또 좋은 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한 개가 있을 때는 한 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폼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회의록 같은 거를 할 때 매번 날짜, 시간, 주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가 내용만 입력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 기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거 막 작업을 해도 돼요. 전체 허용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걸 다 지워버려도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서로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할 때 뭐 장소 섭외라든가 뭐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분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 이 한 곳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화 및 연동. 여기에 자동화 기능이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한테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뭐 쉽게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같이 한다든가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주간 업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루틴으로 이렇게 매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add weekly task라고 하는 걸 한번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새로 한 주마다 생성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노션 API 셋째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노션 API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앱들과 같이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기적인 정리와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자료들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저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페이지예요. 그럼 프로젝트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적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시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이거를 이 스토리지로 이렇게 여러분 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 노션을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의 포커싱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지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션을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페이지 안에서 홈, 이 안에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만들고 이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션에서 사용 가능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 블럭이 있거든요. 기본 블럭은 텍스트, 페이지, 할 일 목록,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그리고 번호 매기기, 토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홈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록을 불러오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 더 짜잘하게는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기에 빈 칸에다가 빈 곳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점이 6개 나오고요. 그 옆에 플러스가 나와요. 여기 점 6개가 나오는 것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글을 쓸 수 있는 빈 블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블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 블럭을 한번 눌러보죠. 페이지 블럭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면 새 페이지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새 페이지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여기 마우스를 홈으로 가져다 대시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홈 밑에 새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홈으로 나가 보시면 홈 밑에 새 페이지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 있습니다. 자, 요 아이콘이 지금 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그 아이콘에 속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꺾여 있는 듯한 그런 표시인데 이 새 페이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목을 또 하나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연습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클릭을 또 하시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습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치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왼쪽에 연습의 아이콘도 그렇고 다시 여기 위에 보면 배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홈 밑에 연습 1인데 홈에 클릭을 해보시면 연습 1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콘이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두 줄이 이렇게 딱 쳐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콘 속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기에 내용이 뭔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속에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페이지, 노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의 문서예요. 페이지는 하나의 문서 파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블록 요소들을 모아놓은 컨테이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위 페이지를 포함한 폴더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개념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다가 연습 1이라고 하는 페이지, 새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지금 담아놨어요, 같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담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죠.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네, 이런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페이지 안에 다른 페이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플러스를 눌러서 그림을 가져오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폴더에서 그냥 그림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죠. 그 블로기는 잘 안 쓰고. 자,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 제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동영상이 하나 자신의 있다라고 만족을 쳐요.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유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임베드를 만약에 누르시면 동영상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삽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연습이라고 하는 페이지, 새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이 두 개의 페이지와 그림 두 개와 동영상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여러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폴더처럼 이런 뭐 다운로드 폴더에 문서 들어있고 또 그림 들어있고 뭐 동영상 들어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폴더의 개념으로도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되게 다양한데 뿐만 아니라 페이지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블록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아까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키보드로 슬래시를 누르시면 똑같이 어떤 블록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뭐 인라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열고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페이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두 개의 페이지, 두 개의 그림, 하나의 동영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것은 하나의 또 페이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또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어 나가면 되게 정신없이 모든 자료들이 섞여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그 융통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여러분의 어떤 자료들을 대충화시켜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록들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점 6개 이것을 눌러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파란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두 열로 만들어서 배치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홈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여러 가지 그런 이 페이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몰아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페이지 밑에다 이렇게 대충화 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 연습 1이라고 하는 요 점 6개 메뉴를 잡아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좀 전에 하나의 페이지였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로 관리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가 또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뭐 이해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관련 블록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심심하시죠? 여기 밑에 샘플 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샘플 예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윈도우즈 쓰시는 분은 컨트롤 A 그리고 맥을 쓰시는 그 커맨드 A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아까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 번 편집을 해 나가야 볼 겁니다. 공유된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샘플 예제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뭐 여기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그 개인 페이지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참고로 여기에서 그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선택이 되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커맨드 C나 컨트롤 C 눌러서 가져가시면 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에 지금 이게 그 노션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참고로 여기 지금 뭐 메뉴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고정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얘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열기 눌러서 이 점 6개를 가지고서 맥은 옵션, 윈도우즈는 Alt키 눌러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옮기시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록 복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참고로 여기 보시면 요 그 점 6개 있는 거 이거 하나가 블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다 각각의 블록이에요. 이 블록은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얘의 원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도서 정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이드예요. 이렇게 생긴 것에 지금 제가 형식을 다 지우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페이지 제목은 이렇게 해놓죠. 도서정보 데이터 구축 가이드. 여러분이 이 방식을 다 이해를 하시면 셋째 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 아실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얘 블록은 지금 일반적으로 텍스트 블록이에요. 텍스트 블록은 그냥 글자들만 담을 수 있는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을 여기에 점 6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다른 형태의 그 블록으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그것을 전환을 눌러서 제목 1이라고 한번 바꿔보죠. 제목 1. 자, 그럼 이렇게 글자가 커졌어요. 참고로 텍스트와 관련된 그 블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그리고 제목 1, 2, 3,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인용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어떤 형식인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는 얘는 제목 1이에요. 가장 큰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이드는 이거는 그냥 텍스트 블록이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에다가 이 점 6개를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단계 밑에 제목 2로 한번 바꿔보세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정. 일단 여기 번호는 그 이 큰 번호는 놔두고 그 다음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가까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요 플러스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세 개를 그 드래그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그 점 6개를 누르시면 또 전환 누르시고 이번에는 그 번호 매기기 목록 하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지금 이제 블록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텍스트를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제목을 제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 좀 다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ISBN서부터 목차까지 이것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점 6개 눌러서 전환 그 글머리 기호 하면 점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그 3 안으로 한 칸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안으로 한 단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Shift 탭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간 거랑 그 튀어나온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본다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요 3을 하나만 선택을 하면 3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안으로 들어 보내놓고 3을 선택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뭐냐면 이 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줄, 한 칸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거에 소속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 3이랑 동등한 레벨의 그런 이 항목이지만 얘네들이 한 칸 안으로 들어가면 3의 하위 목록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너무 편해요. 어떤 것이 소속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되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
참고로 지금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우스를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PI 발급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면, 얘를 여기에 점 6개를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가 한번 나오는데, 요 메뉴를 그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전환을 한다. 다른 걸로 바꾼다. 다른 블럭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API 발급이 그 두 번째 제목 2 형태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션 그 다음 거는 이제 한번 가보면 노션 API 키 발급은 전환으로 해서 3단계 정도 될 거예요. 제목 3.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노션 개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 이것은 전환 번호 매기기 목록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같은 레벨이니까 얘네들 여기서 3에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 3에 속박이 돼 있는데 얘네들을 독립시키려면 얘네들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마우스를 여기에 바로 갖다 대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탭을 사용해서 탭, 쉬프트 탭 이런 걸로 층을 지정을 하실 수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탭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3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만약에 ISBN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탭을 누르시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ISBN에 종속이 돼 있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그 점 6개를 가지고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삼자랑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두 개 열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보이지 않는 요 선이 있는데 얘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자, 참고로 그 번호 속성, 번호 매기기로 돼 있을 때는 얘가 지금 3번이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잖아요. 근데 얘를 위로 올리면 얘가 2가 돼요. 그 번호 순번에 따라서 이게 맺혀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면 3번이 되고요. 1, 2, 3. 그리고 여기에 1, 2, 3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요 2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얘는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가서 이 앞을 보면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번호 매기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이 순번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번호 매기기로 돼 있단 말이죠. 번호 매기기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3번 다음에 엔터를 하나를 쳐요. 그러면 4가 하나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5, 6, 7, 8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로 4를 지워버리면 밑에는 그 순번을 잃어버려요. 새로 순번이 생겨요.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기 1, 2, 3, 4, 5, 6, 7이 돼 있는데 1번이랑 2번을 좀 한 칸을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1이 돼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지우고 2로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얘랑 얘랑은 같은 레벨은 아닌 거예요. 이제 같은 순번 매기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1로 시작한 거고 얘는 2로 시작한 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얘도 1이고 얘도 2인데 여기 공간이 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금 빈 칸을 탭을 눌러가지고 1번에 종속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 또는 2번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거는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순번이 이렇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때 맨 밑에 한 줄씩은 좀 띄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Shift 엔터는 줄 바꿈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만 바뀌어져 있고 실제는 같이 돼 있는 하나의 그 블록 문단이라고 생각.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한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할 것은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1, 2, 3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을 한다라고 해도 얘는 이거랑 안 먹혀요. 이런 형태로 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에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큰 제목 1, 2, 3, 4가 있고 중간 제목 1, 2, 3, 4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게 먹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먹히는데 제목에서는 이런 번호들이 따로 안 먹힌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 키를 옮겨보면 이렇게 일자가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선택이 안 되는데 밑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데 얘는 선택이 되고 지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거기에서는 내가 뭐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이 타이핑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번호 매기기 목록이랑 이런 분릿 이런 목록들은 이 밑에 탭을 눌러서 종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종속이 안 돼요. 얘네들 밑으로 종속을 시키려고 탭을 눌러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이 아니고 같은 레벨로 그냥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무슨 얘네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건의를 하면 얘네들이 그걸 수긍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라딘 키 발급 얘는 이걸로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바꿔보죠.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글 목록을 한번 바꿔봐요. 토글 목록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감추고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얘네들 1, 2, 3, 4가 있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토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토글을 닫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참고를 해야 될 때 이제 제가 여기에 매뉴얼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감춰놨어요. 이거 너무 길면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토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것은 구글 설문지 및 스프레드 이 설정 요것을 점 6개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이번에는 인용을 한번 넣어보시면 인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책에서 인용했다, 어떤 위인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얘도 한 칸 들여쓰기가 가능해요. 시키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환해서 콜아웃이라고 있어요. 콜아웃. 얘는 이렇게 그 박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여기에다가 구글 폼에 접속해서 새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안으로 이렇게 들여가면 요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런 이 아이콘은 클릭하시면 이모지 또 아이콘 특히 이 아이콘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아이콘을 예쁘게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올려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링크를 붙여놔도 돼요. 개인적으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플랫아이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플랫아이콘닷컴. 여기에 아이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브랜드 아이콘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애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대출 그러면 여기 아이콘이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그 아이콘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점 6개를 눌러서
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색에서 배경색을, 여기는 텍스트 색상, 그리고 배경 색상이 있거든요.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번호, 그다음에 기호, 이런 토글, 그 인용구, 그리고 이런 콜아웃,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노트를 좀 더 구조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뉴얼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강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복잡해 보인다. 토글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한눈에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하나를 눌러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토글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것도 구분하고, 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전체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가면서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노션에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그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빈 칸에다가 슬래시를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다 사용 가능한 블럭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어요. 한글 버전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라고 가나다라고 나오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ABC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을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하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목 하면 1, 2, 3 나오잖아요. 그러면 1 하면 얘가 제목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점 6개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메뉴를 선택을 하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면 키보드에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그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고 제목 2를 누르면 지금 방금 전에 제목 1이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제목 2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 제목을 집어넣는 방법, 이 제목을 한글이나 영어나,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영어로 슬래시하고 글머리 기호가 블릿이니까 블릿 이렇게 하면 글머리 기호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몇 글자만 쳐 나가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기로 나오고 엔터 치면 그냥 이렇게 블릿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들은 밑에 빨간색으로 키보드 단축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어요. 키보드 단축키 이렇게. 자, 그래서 제목 1, 이 큰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면 샵 한 번 누르고 스페이스 한 번을 누르시면 제목 1이 나와요. 샵 두 개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제목 2가 나오고요. 세 개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한번 띄면 제목 3이 나와요. 단축키 스페이스 누르고 테스트. 그 밑에는 이제 내용 쓰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릿을 써야 될 때, 요 글머리 기호, 요거를 써야 될 때는 그 대시,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하나를 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번호 매기기 목록은 1 하고 엔터를 치면, 아니, 이제 스페이스를 치면 1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A 점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A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1, 2, 3, 4 나오는 그거 있죠? I 누르고 점 누르고 하면 그 I 리스트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 인용구는 저희 인용할 때 큰 따옴표 치잖아요. 네, 큰 따옴표 치고 스페이스. 그럼 인용구가 바로 나오고요. 또 토글 같은 경우는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토글이 나오고요. 토글이 나온 상태에서 샵 한 번을 누르면 이게 아까 제목 1이었잖아요. 그러면 제목 1의 토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여기에 나온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그런 몇 가지만 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타이핑을 할 때 뭔가를 블럭을 새로 만들려고 마우스가 가고 선택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럼 생성을 처음에 생성할 때만 이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용구였는데, 자, 구글 설문지 및 스프레드 설정, 이렇게. 얘는 한번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전환해서 일반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1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2 눌러야 되겠고요. 얘는 샵 2개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텍스트를 쭉 입력을 해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번호로 돼 있는 거는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환 눌러서, 어떤 때는 이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번호 매기기 목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만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선택을 해서,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여놓기, 뭐 이런 식으로. 코드는 이렇게 컬러로 또 이렇게 보여줘요. 코드를 쓸 일은 그렇게 일반인들은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매뉴얼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 여기에 복사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카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셋째 시간 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3이 그 종속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를 만약에 전환을 해가지고 페이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페이지였는데 이 페이지를 다시 눌러서 전환을 해가지고 토글 목록으로 바꾸면 토글로도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얘를 폴아웃으로 바꾸시면 폴아웃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폴더의 개념, 컨테이너의 개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비슷한 형태 폴아웃과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게 콜아웃일 수도 있고 토글일 수도 있다. 그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사용 가능한 블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아이콘만 보면 아이콘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이콘을 보면 일단은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블록들이 여기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일, PDF 문서를 여기다 첨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PDF 치면 PDF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파일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처럼 드래그 앤 드롭만 해버리면 그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이런 블록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디오 파일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별도의 파일들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문서를 만드는 이런 이 몇 가지, 여기에 지금 이제 텍스트 관련 요것과 뭐 사실 그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형태의 매뉴얼 그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분선, 좀 여기랑 이게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한 칸을 치셔가지고 빼기 세 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구분선이 생겨요. 이거를 위랑 아래가 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 처음에 노션을 쓸 때 나 이걸 어디다 뭐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시장 바구니 목록 만드는 데 쓰세요. 참고로 단축키는 중괄호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그리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할 일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플러스 눌러가지고 할 일 목록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볼 거 김치 사야 되고요. 쌀도 사야 돼요. 뭐 오징어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도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셀폰으로 보고도 이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셀폰에서도 그대로 열려요. 자, 그러면 김치 샀으면 클릭하시면 체크가 돼요. 시장 바구니 목록 뭐 이런 거 이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션은 가장 작게는 그냥 순간적인 어떤 메모 간단한 거 이런 거서부터 문서를 만드는데 그리고 문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 뭐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때려 넣어서 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동시키고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큰 데까지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강좌를 보시는데 잘못 보시면 큰일 나는 게 지금 저희는 수준이 지금 초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폭이 그렇게 넓은 것처럼 지금 다른 분들은 자동화, 뭐 메이크닷컴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하면 뭐 별게 다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처음 보시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노션 강좌를 보실 때는 노션 기초 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먼저 한 번만 보시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지 만드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션에 일단 그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슬래시 명령어 사용하는 거, 슬래시하고 그 이름을 치면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글 블럭과 영어 이름을, 블럭 이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슬래시 텍스트 누르면 텍스트 블록이 나오고요. 슬래시 표 그러면 표 블록이 나오고요. 슬래시 테이블 이렇게 해도 테이블 블록이 나오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요 이름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우스를 눌러서 아이콘을 보고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그러면 좀 더 그 문서를 만드는데 좀 빨라져요.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축키 사용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것에 연장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엔터를 쳐서 똑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스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파일들은 그렇게 가져오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복사 붙여넣기, 뭐 여기에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이 있으면 이거를 복제도 가능하고요. 복제를 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복제가 되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커맨드 C, 컨트롤 C.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복사, 오려두기, 붙여넣기, 전체 선택, 실행 취소 이 5개 단축키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컨트롤 C, 그럼 카피, 복사하는 거고요. 컨트롤 X 그러면 오려두기 하는 거고요. 그거를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것이 많다. 그럼 일일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리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Z 누르시면 되돌리기 가능한 거. 맥을 쓰시는 분은 컨트롤 대신 그 커맨드 키 쓰면 되는 거고요. 커맨드 C, 커맨드 X, 커맨드 A, 커맨드 V, 커맨드 Z.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요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마우스 쓰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왼손 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라면 커맨드 C 해서 커맨드 V 하면 그대로 붙여넣기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윈도우즈는 옵션, 아니 저기 Alt 키
맥에서는 그 옵션 키를 누르고서 얘를 클릭하고 쭉 옮겨서 놓으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옵션이나 알트 키를 안 쓰고서 이렇게 하면 얘가 옮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키나 알트 키를 누르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복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형식의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템플릿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미리 폼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데이터베이스까지 좀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노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노션에서는 크게 그냥 표가 있고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요건 한번 좀 먼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요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표. 여러분 워드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서는 뭐 아래 한글에서 표 만드시잖아요. 노션에서도 표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여기 보면 이제 표 나오잖아요. 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실 때 여러분이 워드에서 작업하는 표와 삽입, 표. 참고로 한국의 아래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표를 잘 만드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워드의 표는 안 좋아요. 자, 요 표와 요 노션에서의 표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노션에서의 표는 요런 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워드에서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병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셀 병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셀 병합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노션에서의 표는 그게 안 돼요. 노션에서의 표는 얘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그냥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병합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지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드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다 글씨를 쓰면 가운데 정렬 하실 수 있잖아요. 노션에서는 가운데 정렬 안 돼요. 노션에서는 텍스트를 쓸 때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노션에서 그 표시하는 것은 정렬이라든가 이런 예쁘게 꾸미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형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시는 분, 저기 윈도우즈에서는 액세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 이렇게 셀 병합, 세로 셀 병합 안 되는 거잖아요. 엑셀에서나 그게 되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노션에서의 표는 데이터베이스의 간략화된 버전이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 거지 여기에 어떤 형식을 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좀 써놨으니까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조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 카톡으로나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그 처음에 이 페이지의 그 정의, 페이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블럭을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내용. 이것이 모든 그 문서의 가장 이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문서 형태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기존에 어떤 워드에다가 써놨던 설교문도 괜찮고 이런 것들 가져다가 한번 이런 카테고라이즈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콜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노션은 무료 앱과 유료 앱이 있어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처음에 무료로 해서 이렇게 맛배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 아 이거 맛배기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노션은 무료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참고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 멤버 초대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공유해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들을 다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제 얼굴이 뜰 거고 거기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게스트예요. 여기 페이지가 있을 때 여기에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왼쪽에 공유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의 노션의 아이디를 집어넣으시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메일을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제가 한번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메일을 제가 초대를 한다라고 해요. 초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걸 물어봐요.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멤버로 초대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멤버로 업그레이드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 노션은 이 블럭을 1000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제한이 돼 버리고 유료로 넘기지 않으면 그 1000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가 이 점 6개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블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럭을 1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멤버로 초대를 해버리면. 그런데 여기서 건너뛰기 하면 그 페이지를 게스트로 초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게스트라고 이렇게 초대가 돼요. 게스트는 내 멤버는 아니에요.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하는 거는 무료 버전에서 가능해요. 괜찮아요. 계속 쓰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멤버로 초대하는 거 우리 팀 한번 모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멤버로 초대를 해버리면 1000개로 제한이 되고 그거를 넘기려면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료와 무료의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료 버전은 4메가 이상의 파일을 한꺼번에 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문서가 5메가짜리다. 그거를 올리질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4메가가 안 되는 파일에 100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파일들은 여러 개 올리고 무한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5메가 이상이 넘어가는 파일은 얘가 제한이다라고 해가지고 못 올린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들 정도라면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좀 용량이 작은 것들이라면 무한정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셀폰도 사진이 좀 용량이 크니까 좀 제한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PDF도 용량 작은 것들은 무한히 올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가면 무료 버전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책도 쓰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걸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이걸로 운영을 했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가능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션을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어떤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또 편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노션에는 워드에서 하는 그런 스케줄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럴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캘린더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캘린더 보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캘린더 보기가 점점점 누르시면 레이아웃이 캘린더인데 표시 기준 월이 아니라 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캘린더 표시는 주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 이런 만약에 뭐 수련의 시간표를 이제 식의 짜서 한다 그러면 보통 워드나 엑셀에서 해서 여기서 가져오는 게 노션에서는 더 편하겠네요. 그 인베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시트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구글 프레젠트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여기다가 인베드를 할 수 있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맞나요? 그 저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작성을 해가지고 인베드를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이 표가 그런 음, 용도의 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거를 가지고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뭐 그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그냥 그 올려놔도 되고요. 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는 있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워드 파일과 워드 아래 한글 이런 파일들은요. 기본적으로 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를 베이스로 하냐면 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요. 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꾸며 넣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면 워드나 아래 한글을 써야 돼요.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면. 그런데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저희 이력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한국에서 만드는 이력서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한 편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레주메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 쭉 서술형으로 쓰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저희는 표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70년대, 80년대 그 군부의 그 문서 형태. 그래서 한국의 모든 문서의 70%가 표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표에 익숙하지 않고 또 프린트를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려서 쓰고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강점이 있으니까 좀 이 마인드 시프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그 노션의 약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린트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프린트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요대로 만들어서 요대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기 안에서 같이 협업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좀 앞으로 보면 미래에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의 방향성이 될 거고요. 문서로 언제까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여기에 올려놓는 자료들 보시면 꼭 한번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되시고요.